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투자 유치에 실패하는 중국 해외 기업은 물론 중국 기업까지 탈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에 대한 평가, 경제학적인 평가는 망해가는 나라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지금 내수 시장이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매력이 없는 국가로 변모하고 있죠. 그 시작점은 지금 현재 2019년도라고 보고 있고, 중국이 성장하기 시작했던 가장 큰 원인은 핑퐁 외교를 통해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가까워졌고, 이때부터 투자가 됐고, 미국의 도움으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WTO를 가입했던 2001년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이 성장을 했는데, 2019년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중국을 견제를 해야 되겠다. 중국의 이러한 것은 못 보겠다라고 하면서 견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경제는 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난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과의 무역 전쟁은 중국에게 그다지 큰 영향이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나가고 2024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죠.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그러면 2020년도에 대통령 선거를 했을 당시에 지금 이때 대통령을 바꾸면 중국 우리는 괜찮을 거야 라고 하면서 1년 이상을 기다렸죠. 1년 이상을 기다리고 난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잘 살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되었던 관세 전쟁, 그리고 코로나19, 2019년도에 발생하고 2020년도에 대규모로 퍼졌죠. 그리고 의료 공급 중단, 원자재, 반도체 칩 쟁탈전, 이것을 계속적으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해왔고, 이 트럼프 행정부터 시작해왔던 것을 바이든 대통령까지 이어서 하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미국은 중국 이외의 다른 공급망을 확보해야 한다는 강한 필요성을 확인했고, 실제로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도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2019년도 화웨이의 제재부터 시작했었던 이 중국의 제재가 이제 점점 강도가 심해져 갖고, 화웨이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이 이제 TSMC에서 주문을 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그러한 3차에 걸친 제한, 이것을 통해서 화웨이는 스마트폰은 분사를 시켰고, 그게 안으로 지금 돼 있고, 다시 화웨이와 같은 입장을 지금 하는 지금 그 팹리스를 자체적으로 또 만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그 전에 영상을 올려드렸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죠.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왔을 때 이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절부터 행했던 모든 것을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야기를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기가 없어도 너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간선거 결과를 보더라도 바이든 행정부의 인기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정책을 보면 이전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그러한 내용의 일들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과의 갈등도 점점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국의 시민들의 생각을 바꿔놓은 결과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기 전에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있었잖아요. 동계올림픽이 있었을 때 이때 가서 이 베이징의 허락을 받고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리고 실제로 베이징에서 어느 정도 허락이 떨어지고 푸틴이 이 며칠 내로 베이징 올림픽이 끝날 이후로 이 침공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비공식적으로 나온 이야기지만 했고, 실제로 라스푸티카가 하기 전에 이 점령을 하려고 했지만 점령을 하지 못했고 라스푸티카를 거쳐서 지금 현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침공 당시에 러시아는 가스 공급을 무기로 서방, 특히
서유럽을 간섭했고 동유럽도 간섭을 했고 오롯이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도움으로 이를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이후에 유럽, 특히 나토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게 되었죠. 이후에 유럽은 러시아를 다시 보게 되었고 미국도 러시아를 다시 보게 되고 러시아를 의존적으로 도와주는 중국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중국 견제,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 이게 서로 겹치자 이제 대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고 자연히 글로벌 기업들은 이러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야만 하는 상황에 빠져버리게 된 것이죠. 여기에 최근 중국은 자국 내의 민간 기업의 단속, 특히 보안법을 앞세워 일부 외국 리크루팅 기업을 털어버렸고 이는 외국 기업들이 중국 투자를 신중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리크루팅 기업 같은 경우는 중국을 분석하는 기업인데 이들을 입에 재갈을 물리면서 중국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깜깜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게 된 것이죠. 이는 중국을 제대로 알고 투자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 투자를 더욱더 신중하게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일련의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자국의 위기가 지금 닥쳐오자 투자 유치를 통해 이 모든 문제, 특히 부동산 문제나 아니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내수 침체, 이러한 모든 수출도 감소, 이러한 문제를 헤쳐나가려고 하고 있지만 일련의 상황에 지쳐버린 외국 기업들은 더욱더 투자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의 갈등은 더욱더 심해져 가고 있고 미국으로 들어가는 고율의 관세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중국 기업들마저 탈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투자 유치에 실패한 중국, 해외 기업은 물론 중국 기업까지 탈중입니다. 중국의 경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은 올해 예상 경제 성장률은 5%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 경제 성장률 3%와 비교하면 높아진 것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매년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두 자릿수의 고속 성장을 한 것과 비교하면 중국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달라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같은 경우는 매년 10% 이상의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것이죠.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는 세계 G2로 성장한 만큼 고속 성장을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더욱더 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고속 성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미국도 고속 성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러나 문제는 미국과의 갈등이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고 팽창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세일즈 그리고 대중정체의 수정 이것을 통해 대중-대항 노선을 유럽까지 뻗치고 있기 때문이죠. 인텔과 TSMC를 통해 미국과 유럽과 일본의 파운드 공장을 짓고 유럽과 일본의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대중전략을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전환하면서 유럽의 동참을 이끌어냈다는 것이죠. 독일 문제에 대해서도 자동차가 가장 큰 수익 수단이었었는데 이것은 오케이 우리가 허용해 주겠어 라고 말을 하면서 독일 좋아 프랑스 자기들이 원하는 투자 판매하는 것 오케이 그것 괜찮아 그러면서 이들의 동참을 이끌어냈죠. 그리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약간 친중 노선이긴 하지만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오면서 우리가 열심히 도와주겠다라고 말을 한 상황이죠. 유럽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는 기류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바그너 그룹의 수장이었던 프리고진이 이제 벨라루스에 안착하면서 미국은 내심 쾌재를 부르고 있죠. 미국은 그동안 유럽에게 국방비 예산의 증액을 요구했는데
유럽 국가들은 소련의 몰락 이후 국방비 예산을 거의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집행하지 않고 어떤 것을 쓰냐? 나라를 발전시키는 데 썼죠. 이렇게 나라를 너무 발전시키다 보니까 오히려 그리스가 지금 경제 파탄이 나는 그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가스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기도 했죠. 그런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이 경고했었던 너무 러시아에 의존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라고 했었던 미국의 경고에 대해서 무시했던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 배후에 중국이 함께 있음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높아진 에너지 가격, 곡물 가격으로 유럽은 인플레이션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유럽이 인플레이션이 높아지자 이제 소비자들이 지갑을 여는데 주저하고 있습니다. 지갑을 여는데 주저하고 있다 보니 물건을 굳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만들어가는 물건 자체의 수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으로의 주문량의 급격한 감소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거대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의 협력이 필요한 유럽으로서는 현재 미국 정책을 따라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미국이 한번 지금 해도 유럽이 감기가 걸릴 지경이에요. 그래서 미국과 특히 영국이 한 몸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유럽도 미국의 어떤 눈치를 지금 보고 어떻게든지 따라가면서 미국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것이 중국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도 긴장하고 있는 것이죠. 2022년 10월 23일 베이징에서 중국 공산당의 새로운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공개하는 동안 시진핑 주석 앞에는 점점 더 강한 경제의 역풍의 폭풍이 다가왔습니다. 경제활동의 봉쇄, 부동산 경기, 부채 문제, 보안법,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에서의 대중 봉쇄가 이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투자를 다시 점검한다라는 소식이 이 자리에 명제로 올라왔기 때문이죠. 중국에 대한 투자 재고는 수십 년간에 걸쳐 막대한 투자를 중국에 한 글로벌 기업들에게 대해서는 굉장히 치명타입니다. 수십 년간에 걸쳐서 막대한 투자를 했고 중국에 구축한 생산 물류 체계를 온통 뒤엎는 것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이것을 새로 다른 곳에 만든다라는 것도 현재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재원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뒤엎는다라는 것입니다. 중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있었죠. 우리 글로벌 기업들이 이렇게 중국에 많이 투자하고 인프라를 많이 만들고 우리 중국도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많은 도로와 철도, 이러한 비행노선, 이러한 것들을 모두 만들어 놨는데 글로벌 기업들이 이러한 것을 포기하고 나가? 그렇지 못할 것이야 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말을 하겠죠. 새롭게 다시 판을 깔아야 되니 중국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야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중국 공산당의 판단이 오산이었습니다. 많은 재원을 다시 투자하는 새 판짜기를 글로벌 기업들이 새롭게 하고 있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죠. 미국은 디커플링으로 밀어붙였고 그리고 여기에 프렌드 쇼링, 리쇼링이라는 단어가 나오며 탈중의 가속도를 붙였던 것입니다. 최근에는 미국이 디커플링에서 한 단계 낮춘 디리스킹으로 낮추긴 했어도 중국에 대한 견제의 그러한 기류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볼 내용은 탈중을 가속화하는 글로벌 기업들입니다. 미국 제조업체들은 지난해 건설 지출 예산을 예년에 비해서 2배 이상 올렸습니다. 특히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와 그리고 현재 가장 떠오르고 있는 인도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 기업들도 중국 밖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기 위해 지금 해외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와 같은 경우는 외국인 직접 투자 FDI와 수출이 급증했죠. 지난해 사상 최대의 FDI 실적을 보인 인도는 올해 들어서 1월부터 3월까지는 좀 감소했지만 인도 투자에 대한 기업의 발표는 지금 현재 보면 속속 우리는 인도에 투자를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니케이는 독일 금융정보회사인 퀵팩트셋의 데이터를 인용해 인도의 시가총액은 6월 16일 현재 총 3조 4천억 달러로 3월 31일 이후 13% 급증했다 전했습니다. 인도의 지금 이러한 주가의 급등, 이것은 결국 많은 기업들이 인도에 들어가서 이 붐을 일으키니까 인도의 경제가 성장할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 투자를 한 것이죠. 이는 현재 프랑스와 영국보다도 더 많이 시가총액이 급등한 것이라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팩스탯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는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글로벌 시장의 시가총액 합계가 3.3%를 차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30분의 1을 지금 인도가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 세계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지금 일부러 인도를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 전문가들도 중국의 경제 회복 속도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인도가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죠. 이는 주식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인도의 국립주택 애탁원 National Securities Depository는 국제 투자자들이 지난 3월 인도 주식을 순매수하기 시작했다 전했습니다. 5월의 순매수액은 53억 5천만 달러, 그리고 이는 4월보다 약 4배가 늘었고 6월에도 늘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많은 지금 외국 자본들이 인도의 주식시장으로 속속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투자자들은 경제 및 지정학적 위험을 고려해 중국 주식을 버리고 안전을 위해 인도 주식으로 갈아타려고 하는 것으로 이번에 수치로 확인이 된 것입니다. 이번 모디 총리의 미국 방문에서 미국 기업들이 보인 인도에 대한 호감과 미국 정부의 환대는 대외적으로 이제 다음은 인도다 라는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최근 EU 지도자들도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기로 결의를 했죠. 특히 외무장관 협의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중국의 위치를 고려해 중국을 여전히 지금 교류국으로 버리진 않겠지만 의존도는 이전보다는 상당히 낮추기로 결정한 것이죠. 이러한 결정은 중국 자본의 유럽 진출을 제한을 하고 유럽 투자자들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봐야 될 것은 박살난 중국 투자 유치입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중국의 투자 유치가 성공했다, 해외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했는데 이는 제가 봐보니까 홍콩의 자금들이 중국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결국 홍콩도 중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결국 외국 자본을 유치했다라는 것은 조금 틀린 말이죠. 현재 중국은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에 맞서서 글로벌 기업의 투자 유치 그리고 글로벌 펀딩의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해외 직접 투자가 줄자 2023년 초부터는 중국 개발 포럼, 보아오 포럼, 중국 국제 소비재 박람회 등 다양한 국제 행사가 잇따라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 개최를 통해서 중국은 아직도 멀쩡해, 잘 살아, 우리를 보고 들어와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경제를 경제로 풀자라고 하면서 중국은 소비 여력이 여전하고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다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중국은 중국을 대체할 생산 공장이 아직 세계 글로벌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를 볼 때 중국의 내수 시장은 망했죠.
그리고 여기서 언급했던 중국을 대체할 생산 공장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것은 지금 일면 맞는 말이에요. 중국과 같은 인프라, 교통시설, 그리고 여러 곳에서 이러한 희토류가 들어오는 것,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아직까지는 중국을 대체할 곳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맞느냐라고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중국 내수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중국과 같은 경우는 부동산 투자를 통해 돈이 선순환되는 구조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공산당, 2, 3세, 그리고 국영기업, 지방기업, 이러한 기업들이 돈을 여기서 다 끄집어 당겼죠. 그 대표적인 것이 유령도시. 중국은 부동산 불패 사상이 심어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동산이 잘 나가지 않더라도 유령도시 건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의 부동산이 팔렸던 것이 있었습니다. 팔렸었는데 건설하지 않는 것도 지금 있던 것이죠. 또 중국은 유령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교육, 행정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서 이 유령도시를 살려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헝다그룹 사태를 통해 부동산 불패의 신화가 깨지면서 돈이 돌고 있지 않습니다. 헝다그룹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상하이방을 견제하기 위한 태자당의 견제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여기에 장기간의 코로나19를 통해서 상하이 봉쇄는 중국 기업들의 위협이 되고 있고 곳곳에 지금 봉쇄가 일어났었고 현재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때문에 내수도 돌지 않아 기업의 감시가 내수도 돌지 않고 기업의 감시는 더욱 심해져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자동차와 식음료 그리고 먹는 것 이러한 소비재를 제외하고서는 이제 중국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디리스킹으로 대중 제재를 정하면서 반도체, 바이오, AI, 통신장비, 양자 컴퓨터와 같은 첨단 산업에 대한 중국 진출은 이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대안으로 어디가 떠오르냐? 바로 인도라는 거죠. 그래서 인도 진출을 서두른 기업들입니다. 미국의 지원으로 인도는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로 들어가려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세계 최대의 전기 모터 제조업체인 일본의 니덱은 최근 인도의 절삭공구 생산량을 2배 이상 늘릴 새로운 인도 공장 계획도 밝혔습니다. 지난 5월에는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인도의 전기자동차 생태계 구축을 위해 24억 달러 투입 계획을 발표를 했죠. 제니 델렌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해 11월 뉴델리 인근의 마이크로소프트 인도 개발센터를 방문해 프렌드 쇼링을 강조했습니다. 프렌드 쇼링, 리쇼링하고 똑같은 거예요. 미국과 가까운 나라에 투자를 하는 것을 우리는 프렌드 쇼링이라고 하는데 이 프렌드 쇼링의 대상자에 인도가 끼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이 이렇게 강하게 제재를 가하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도 탈중을 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국 기업들도 탈중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제조한 제품들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규제로 판매가 어려워질 것을 대비해 지금 미국만 규제로 판매가 어려워지지만 지금 유럽에서도 규제로 판매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비해 지정학적 및 그리고 잠재적 제재에 대한 우려를 피할 수 있는 베트남이나 멕시코로 생산 기지를 옮기고 있는 것이죠. 2023년 1분기 아웃바운드 직접 투자는 전년 대비 거의 20%나 증가한 약 400억 달러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골드만삭스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올해 중국으로 들어가는 외국인 직접 투자가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40년간 자본의 순유입을 누렸던 국가였죠. 그러나 자본이 중국에서 가파르게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내 좋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중국에서 대학생 실업률이 20%가 넘는 것도 다 이러한 배경 때문이죠.
자, 우리가 지금 중국에 대해서 살아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지금보다 더 낮출 필요가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더 이상 성장하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대비하고 또 나중에 중국과의 관계가 진짜 어려워질 때가 분명히 생길 건데, 이것을 대비해서라도 빨리 탈중을 하는 것이 좋고,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